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고발 5달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를 대통령실이 교체하려 한다는 경질설이 도는 등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만큼 빨리 진상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해당 가방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는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여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MS의 정명석 총재. 지난 2022년 정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JMS 안에서 대응팀이 가동이 됐는데요. 여기에 현직 경찰관이 속해 있었고 범죄 증거 인멸에 가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정 씨의 오른팔 격인 JMS 대외협력국장과 차장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메이플 씨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들의 판결문입니다. JMS 신도이자 현직 경찰인 주수호 씨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주 씨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보안 수준 차이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주수호라는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입수한 JMS 내부 문건엔 이 같은 정황이 보다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JMS 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암호명 같은 이름이 있어요. 주수호예요. 주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겠죠. 그 이름은 정명석이 주는 이름이에요. 주수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경찰관은 JMS 신도 경찰들의 모임인 사사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사, 수사에 사자를 따온 걸로 보이는 명칭인 사사부는 JMS 관련 수사 현안이 있을 때 안보 모임을 소집했는데 지난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에 따르면 주 씨가 경찰이 조치할 것을 체크하고 JMS 본부가 있는 금산군 월명동 팀과 의논했다고 돼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주 씨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에게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묻자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등장하는 JMS 내부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으며 가명인 주수호는 JMS 신도인 가족이 마음대로 지어 붙인 것이고 자신은 신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가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2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계단이나 추락한 건데요. 특히 조사를 주관한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색깔이 다른 세계 지도가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실 한가운데 걸립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가 열악하다는 건데 한국엔 문제 있음 단계인 주황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위로는 180개 나라 중 62번째, 지난해 47위보다 15단계나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보다는 19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한 뒤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정치와 사회 부분이 순위 하락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erquisitions qui ont pu être menées contre des rédactions et des journalistes, qui laissent planer un vrai doute sur la capacité des journalistes à pouvoir enquêter librement, sans autocensure et sans poursuite judiciaire. 공영방송 경영진을 임명할 때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Les autorités politiques, qu'il s'agisse des gouvernements ou des partis politiques en général, ne sont pas aujourd'hui les garants du droit des journalistes à effectuer leur travail, de leur liberté d'action.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60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시에라리온, 그리고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선 대만이 27위, 일본은 70위였고 북한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번 발표를 통해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급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경우 해병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둑판식 4인 1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단서의 정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조사를 못했을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내용만 갖고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장관의 법무참모가 조사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와 공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것을 언급하며 헌병이 파리 목숨이라고 느꼈다. 모든 헌병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의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